어머님,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갑자기 들려온 며느리 주희의 목소리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뜨거운 차가 가슴께로 흘러내렸지만 그보다 더 뜨거운 감정이 가슴속에서 올라왔습니다. 당황스러움, 불쾌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실 한쪽에 서 있던 큰아들 경호와 며느리 주희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주희는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어딘가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경호 역시 팔짱을 낀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다급함과 조급함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라니 갑자기 무슨 말이냐? 저는 애써 차분하게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마치 당연한 걸 묻는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남기신 통장이요. 이제 정리해야 하잖아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아직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통장 이야기를 꺼내다니 눈앞에 서 있는 이들이 내 아들과 며느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자꾸나. 아직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아서. 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경호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건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도 미래를 안정적으로 계획할 수 있잖아요.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저희에 제가 포함되어 있을까? 아니면 그들이 말하는 저희란 경호와 주희, 단 둘만을 의미하는 걸까? 저는 차분히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떠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이런 이야기는 좀. 그러자 주인은 깊은 한숨을 쉬더니 살짝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님도 원하시지 않았을까요? 이런 문제는 빨리 정리하는 게 맞죠? 그래야 서로 편해질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순간 아찔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걸까? 이들은 정말 가족을 생각해서 하는 말일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 목소리, 태도, 그 어떤 것에서도 가족을 위하는 마음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재산을 향한 집착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차분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너희는 이 집이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해? 그러자 경호는 어이없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인은 여전히 부드러운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더 이상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누구보다도 어머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말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내가 의지할 사람은 가족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가족이 지금 제 앞에서 재산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찾아온 이유는 남편을 기리는 마음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어머님, 이제 결정을 하셔야죠. 며칠 후 며느리와 아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목소리가 한층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편하게 기대어 앉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맞은편에서 팔짱을 낀 경호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남기신 돈을 그냥 둘 순 없잖아요. 그들의 태도는 처음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레 말을 꺼내던 그들이 이제는 대놓고 재산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찻잔을 들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렇게 급한 일이냐? 아직 나는 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희가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마냥 미루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이번에는 어머님을 위한 것 같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본색을 드러낸 것이지요. 어느 날 슈퍼에서 장을 보고 카드로 계산을 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이 카드 사용이 정지된 것 같습니다. 계산대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결제해 보세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카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만 반복되었습니다. 급히 은행으로 달려가 확인해 보니 제 카드가 사용 정지 상태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직원은 어딘가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보호자분께서 변경 요청을 하셨습니다. 보호자? 그 말에 저는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경우와 주의. 그들이 몰래 제 카드를 정지시킨 것이었습니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아들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경호야, 이게 무슨 짓이냐? 내 카드를 왜 멋대로 정지시켰니? 그러나 아들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사기 피해도 많고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저희가 관리해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저희가 대신 생활비를 드릴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내 생활비를 왜 너희가 관리하겠다는 거니? 내 돈을 내가 쓰게 했다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경호는 냉정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생활이 빠듯해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 어머니만 넉넉하게 지낼 순 없잖아요.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죠. 그 말에 저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들이 나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이미 내 돈을 자신들의 돈처럼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은행에서 서류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제 명의의 재산 일부가 어느새 경우 앞으로 이전된다는 서류였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서명란에는 분명히 제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이 서류에 사인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도장이 찍혀 있는데? 그제야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유품을 정리할 때 경호가 도장을 직접 챙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 의심 없이 넘겼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내 재산을 빼앗기 위해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장을 몰래 찍어둔 것인지 위조를 한 것인지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내 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쫓겨날 위험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부엌에서 찻잔을 씻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어딘가 싸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집은 이제 제 집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스며들었습니다. 빨리 해결해야 해. 어머니가 버티고 계시는데 이러다간 더 늦어질지도 몰라. 경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주희의 답변이 들렸습니다. 당신이 더 강하게 나가야 돼. 어머님이 이 집에 오래 계실 필요도 없잖아.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들은 지금 내가 이 집에서 오래 있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의미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제 저는 이 집에서까지 밀려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어머님, 식사하세요. 며느리 주희가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을 내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싱싱한 생선, 따뜻한 국, 그리고 정갈하게 놓인 반찬들. 겉으로 보기에 이곳에서의 생활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제 마음은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다정한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불편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좀 편안하시죠? 현수가 어머님 모시고 사는 걸 참 좋아해요. 저도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지만 그녀의 손끝이 테이블을 가만히 두드리는 모습이 신경 쓰였습니다. 불안하거나 거짓말을 할 때 나오는 습관 같은 행동. 저는 조용히 밥을 한 숟갈 떴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덕분에 편안하게 지내고 있지. 그러나 그 말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며느리는 지나칠 정도로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는 점점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저에게 살갑게 다가왔던 며느리가 요즘은 대놓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옷을 빨아주는 척하면서 일부러 구겨진 채로 내놓거나 음식도 대충 차려놓고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탁에서 저녁을 먹던 중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그 집 매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순간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 며느리는 태연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께서 사시던 집이요. 그냥 두기엔 너무 낡았잖아요. 그걸 팔아서 현수랑 저랑 좀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면 좋겠어요. 어머님도 편하게 요양원 같은 곳에서 쉬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아들 경호도 슬쩍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니까요. 그런 곳에서 더 편안하게 지내시는 게 낫죠. 병원도 가깝고.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제야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나를 이 집에서 쫓아내려 했던 것입니다. 내가 가진 돈과 재산을 손에 넣기 위해서. 그 순간 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가까스로 누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집을 나가면 너희는 어떻게 할 건데?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은 편안하게 계시면 돼요. 그녀의 말투에는 더 이상 감춰진 속내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진심이 이제야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이 사람들은 내 모든 것을 빼앗고 나를 버릴 것이다. 그 생각이 들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고 오래전 남편이 남겨둔 서랍을 열었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저 상담을 좀 받고 싶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차가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이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이 걸린 싸움이라는 것을.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듣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십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재산을 마음대로 가져갈 권리는 없습니다. 어머님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먼저 몇 가지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는 먼저 도장을 다시 새로 만들어 기존 도장의 사용을 막고 모든 금융거래 기록을 확인하며 재산이 마음대로 이전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할 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부터 절대 방심하지 마십시오. 아드님과 며느님은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어머님이 단단히 대비해야 합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순진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저녁 식탁에서 아들과 며느리는 평소보다
더욱 친절한 태도로 저를 대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갈비찜을 준비했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요즘 많이 피곤하시죠? 이제 좀 편안하게 지내셔야죠. 어머님, 저희가 다 준비해뒀어요. 이제 어머님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평소와 다르게 다정하게 구는 모습에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마칠 무렵 아들 경호가 마침내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가 모든 걸 다 정리했어요. 며느리 주희도 곁에서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님께서 이제 더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요양원도 알아봤어요. 고급 요양원이라 시설도 좋고 주변 경치도 참 예쁘더라고요. 아들은 차분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신경 쓸 테니까요. 그들의 얼굴엔 승리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는 듯한 표정. 어머님, 이제 짐만 싸시면 됩니다. 이제야 본심을 드러내는구나. 저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얹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거니? 아들은 당당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면 위험할 수도 있고 이제 저희도 저희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며느리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곳에서 지내시는 게 어머님께도 좋아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다 준비했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아들과 며느리는 저의 순순한 반응에 안도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그런데 말이다. 제가 서랍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내 들자 그들의 표정이 굳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너희가 말한 이 집, 이제 내 소유가 아니야. 경우와 주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천천히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변호사와 만나서 이야기했단다. 이 집도, 통장도, 모든 재산도 이미 다 정리했어. 며느리의 손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경호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정리라니.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은 여의가 절대 손댈 수 없는 곳으로 옮겨졌단다. 그리고 나는 이제 너희에게 한 푼도 줄 생각이 없어. 경호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엄마 농담이시죠? 아니, 갑자기 왜 이런 결정을? 저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가 날 속이려고 했잖니. 처음부터 여의는 날 모시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 그저 내 재산을 탐냈던 것뿐이잖아. 며느리 주인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얼마나 어머님을 위해 희생했는데요. 희생? 제가 차갑게 되묻자 그녀는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너희가 날 정말 걱정했다면 왜 내 돈이 아니라 내 건강을 먼저 챙겼을까? 경호는 입술을 꽉 깨물며 필사적으로 변명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그냥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저희가 너무 늦게 말씀드려서 오해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늦게 말한 게 아니라 내가 눈치채기 전에 몰래 해결하려 했던 거겠지. 그들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아들은 마지막까지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할 사람은 나가 아니라 너희일 거다. 경우와 주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완전히 패닉에 빠진 얼굴이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건 더 이상 없어.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도 너희 길을 가거라.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며느리는 식탁을 꽉 쥐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아도 좋다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이제는 그들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이 집에서 머물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쌓아온 시간들이 깃든 곳이었지만 이제는 차갑고 무거운 공기만이 감돌았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내가 있을 곳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가방을 정리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냐는 아들의 물음에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삶을 살러 간다. 며느리는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어머님, 가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그러나 저는 단호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필요해서 붙잡는 게 아니야. 내가 가진 것들이 필요해서 붙잡는 거겠지. 아들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나는 이제 그들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떠난 뒤 아들과 며느리는 차츰 몰락해 갔습니다. 기대했던 재산은 이미 사라졌고 고급 요양원 계획도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카드 대금과 사업자금 문제로 빚이 쌓여갔고 결국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며 초라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갔습니다. 오래전 남편과 함께 꿈꿨던 조용하고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집 근처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저는 남편이 생전에 좋아했던 채소들을 하나둘 심어 나갔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아무도 내 재산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반면 아들과 며느리는 빠르게 몰락했습니다. 기대했던 재산이 없자 며느리는 아들에게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카드 대금과 사업 자금이 막히면서 빚 독촉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아파트에서 쫓겨나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정말 우리를 버리실 거예요? 그 목소리는 다급했고 어딘가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한 후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 다만 이제 내 삶을 살 뿐이다. 그 말에 작은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다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 탐욕을 부렸던 아들과 며느리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가족도 돈도 신뢰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끔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들은 결국 사업에 실패하고 며느리는 이혼을 요구하며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그들은 후회했을까요? 하지만 그것은 이제 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아침마다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텃밭에서 자라나는 채소들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돈이 많아도 불행했던 지난날보다 지금이 훨씬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돈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 상황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